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자, 오늘은 프리랜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취준생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프리랜서 얘기도 많이 들을 거예요. 특히 학원에서 정규직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이제 이거를 제 경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충분히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제가 정규직으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어요.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신입사원 교육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무에 나가면 3년차 이상, 오히려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하여간 그 이상의 실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입사원 교육을 강도 높게 했었어요.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실무에 나가면서 말이 되냐, 어떻게 처음 프로젝트 나갔는데 우리가 3년차 이런 사람들하고, 3년차면 2년 넘은 사람이죠, 2년이 넘은 사람들하고 실력이 비슷하냐 라고 하고 나갔는데 신입사원 교육에서는 뭐 그 당시에 특히 제가 제일 기억났던 게 뭐 알고리즘 코딩 문제도 교육을 받았었고, 문서 같은 거, 그리고 뭐 버그 테스트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러니까 테스트할 수 있게 딱 버그를 다 숨겨놓은 거야.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개발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심해라, 이런 교육을 받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라클 패키지까지, 프로시저 패키지까지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것도 실제 데이터를 데이터를 변경한 테스트 데이터죠. 테스트 데이터, 개발용 데이터, 그러니까 실 데이터를 가공한 거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는 난이도가 실무급이야. 그냥 실무에서 실제 짜던 쿼리를 그거를 연습하는 거야, 배우고.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쿼리 짜는데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다 마치고 실무에 나갔더니 이제 신입사원이 이제 패키지 개발을 하는 거지. 프로시저까지 뭐 다 짜고 이러는 거죠. 근데 실무에 나갔더니 진짜 3년차 개발자들이 패키지나 프로시저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은 하구나 라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같이 일하는 3년차, 4년차 이런 사람들이 다 프리랜서네? 정규직 개발자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다 잘하죠. 당연히 신입사원 교육이 정해져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그 교육 수준 이상의 다 실력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교육을 다 이수를 했거나 아니면 그 교육을 다시 받은 거야. 그래서 개발자들이, 정규직이 진짜 그 이상 실력이 다 되는 거예요. 진짜 잘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프리랜서들이 그 정도 실력까지 되는 사람도 있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저 프리랜서, 뭐 그 당시에는 OKJSP였는데 지금은 오키로 바뀌었죠. oki.kr, 이렇게 주소가 kr 맞나? p.kr인가? 아무튼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OKJSP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프리랜서 급여, 지금도 다 오픈이 많이들 오픈을 하고 있지만 그때도 오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단가가 얼마인지 뻔히 알고 있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야, 너도 프리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딱 듣고 나면 나 잘하는데, 나 월급이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프리랜서로 전향을 했고, 여러분들한테도 신입 들어가서 경력 제법 쌓고 2년 3년 쌓고 프리로 전향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 몸값이 높아지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자, 이게 개발자, 내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리하거든. 아니, 그냥 초급 개발자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받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그리고 중급일 때도 다 받는 거야. 근데 정규직은 어때? 초급 개발자 받는 금액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을 나눠서 깎아서 얘네들 1년마다 연봉 협상해야 되잖아요. 다음에는 이만큼 받고 이만큼 이런 계산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금액을 많이 줄 수가 없어. 처음부터 이 초급 개발자 단가를 처음부터 다 맞춰주면은
진급할 때 금액을 올려줄 수가 없잖아. SI에서는. SI는 갑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올라봐야 얼마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올릴 수 있는 게 진짜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낮춰서 이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적게 받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고, 그리고 4대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4대 보험 50%는 회사에서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회사에서 뭐 기타 뭐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뭐 이런 또 소모품들, 그리고 회식비 이런 것도 다 제공해 주잖아. 그리고 뭐 떡값이라 그러는 명절 때 나오는 뭐 용돈 같이 나오는 돈들도 있죠. 그리고 뭐 성과금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프리랜서가 받는 금액하고 내 통장에 받는 금액하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받았을 때 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급할 거를 예상을 해서 처음부터 많이 주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들 신입사원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정규직으로. 프리랜서 전환을 하려고 많이 해요. 처음부터 나는 돈 많이 받겠다. 내 통장에, 내가 4대 보험, 2대 보험이죠. 100% 다 내도 좋으니까 나는 통장에 돈 많이 들어오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제 반대로 기업의 입장이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활을 해서 이제 정규직으로 해서 이제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하죠. 물론 제가 프리를 나가게 되면 지금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정규직을 선택을 했죠. 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뭐 유급 휴가 또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팀으로 다니는 게 좋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성향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보면 대부분이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밥도 혼자 먹고. 자, 그런데 이런 정규직의 입장에서 이제 좀 예전에 아까 신입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위에 있는 상태예요. 아까 팀장도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난 영상에. 근데 팀장 입장에서는 이제 직원들이 나가면은 왜 나가냐 물어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프리랜서로 하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나는 프리랜서 이런 거 처음부터 생각이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무조건 정규직 합니다. 프리랜서는 안 합니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조건 프리랜서를 다 하고 싶어 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이후 얘기 안 들어봐도 뻔해요. 다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거죠. 지금 있는 데서, 지금 있는 데 있어봐야 뭐 프리랜서들은 실력 나보다도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돈 더 잘 받네. 이게 짜증이 나는 거야. 실력이 있든 없든 나보다 더 잘 받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자신 있는데 내 연봉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연봉 협상이잖아. 협상인데 더 높게 부른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의 통보와 다름없고, 통보는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는 내 제안이 안 받아지니까 결국 회사 측에서 얘기한 걸로 정해지니까 그게 통보가 돼버린 거지.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합의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이직해야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제 뻔히 아는 상황에서 이 친구를 잡으려고 해봐야 잡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저도 프리로 전향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리 잡으려고 이 부장님, 저쪽 부장님, 뭐 저쪽 부장님 다 와가지고 다 막 상담을 해.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몇 번 얘기하고 던져보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는 마음 돌릴 수가 없어.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이미 마음이 떠났어. 한번 떠났으면 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이직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일하고 싶어. 왜? 그동안 친하게 같이 일을 잘 해왔으니까. 그런데 잡을 수가 없어. 그렇죠? 동료 입장에서 이런 거야.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을 같이 해오면서 앞으로 할 프로젝트도 지금과 비슷하고 비슷한 개발 환경에서 비슷한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 케미라 그러죠. 이것만큼 좋은 케미가 어딨어. 그죠? 근데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다시 또 지금 하는 이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개발 환경 이런 거를 또 적응시키고 이러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잡고 싶은 거야, 회사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임금을 깎아야지, 회사 입장에서는 깎아야지 어쨌거나 회사에서는 이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진짜 멀리 못 본 건데, 그 직원이 이직을 하면 이직을 한 이유가 돈을 더 받으려고, 더 받을 때가 있으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딱 철저하게 차단을 해버리면 결국은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다시 그거 줄게. 늦었어. 그거 줄게가 아니라 그거 더 줘야 돼. 더 줘도 올까 말까야 이제.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참, 사실 제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기업도 나름 기업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못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 놓치고 사람 떠나고 나서 또 다른 사람 또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제시한 연봉 이상을 또 제시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원했던 비용을, 그 사람이 일도 잘하고 다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비용을 그 제시를 받아들였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경력자가 없어요. 신입사원밖에 없는데 또 신입사원은 경험이 없으니까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하는데 교육시킬 사람도 없고 교육시키라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러면서 교육 안 시키려고 그러고 누가 시키려고 그래. 교육 안 하고 내가 지금 내 할 일만 다 하면 나 퇴근하고 되는데 굳이 교육시키라니까 내 일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누가 하려고 그래. 교육시켰다고 해서 나한테 뭐 회사에서 더 주는 거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 안 그래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수시로 주변에 그 시세 이런 것도 잘 보고 시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주변에서는 다른 회사에서는 그 개발자 대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수시로. 그냥 이런 말 들으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제일 답답함을 느껴요. 우리 회사의 연봉 테이블이 정해져 있다. 근데 정해져 있으면 10년 차면은 10년 차 연봉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11년 차면 11년 차가 정해져 있어야 돼. 그런데 굳이 야, 직원들 간 연봉은 비공개를 해야 되고 서명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왜? 연봉 테이블 정해져 있다며.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막 하는 거야. 이렇게 뭐 차등 지급하고 할 거면 처음부터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봉 테이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더 올려줄 수가 없어. 이런 말 하는 거 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저는 제 팀이 이제 꾸려지는데 아직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이제 꾸려지겠죠. 근데 팀원이 대리하고 사원이야. 대리하고 사원밖에 없는데 모르겠어. 이 친구들도 이제 나간다라고 하면 이기적으로 딱 나도 돌아서야 돼. 이기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 프리랜서 나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잡아야 되는데 잡을 방법이 없어. 내가 뭐 돈을 줄 수 있는 회사 입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교육? 나도 쉬고 싶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거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나한테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교육도 시키지. 근데 없잖아, 아무것도. 교육 시키는 사람이나 안 시키는 사람이나 처우가 똑같다. 이러면 누가 하려 그래. 그죠? 그래서 조만간 이제 팀이 꾸려지는데 어떻게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열심히 해서 저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자리를 잡아서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들기 시작했어요. 프리랜서들이 옆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그만두고 왜 그만둘까? 나는 어땠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주절주절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그건 당연히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제 생각일 뿐이고 이런 SI 프로젝트에서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네. 잘하는 프리랜서들도 있고 못하는 프리랜서들도 있고, 그리고 정규직인데 사원으로 입사해서 이제 몇 년 됐는데 1, 2년 지났는데 나는 이제 잘하는 것 같은데 대우를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지금의 일에 내가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런저러한 이유로 나는 회사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잘 뭉치고 다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는 그냥 회사에서 얼마나 받쳐주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 사람 때문에? 나한테 연봉은 업계 최저로 받는데 나 저기 누가 마음에 들어서 나는 이 회사 남을 거야. 과연 이럴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직원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회사에서 그만큼 받쳐주니까 직원들 간이 잘 협업, 소통 이런 것들이 잘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혼자 주절주절 잘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주절주절 할 얘기 있으면은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